장례식장 문이 열렸다. 조문객들 사이로 택배 기사가 들어섰다. 손엔 검은 박스 하나. 고인 김태준님 앞으로 온 택배인데요. 유족분 계신가요? 상주였던 장남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택배 기사는 난처한 얼굴로 발송 날짜를 확인했다. 발송일이 오늘 새벽 4시로 찍혀 있네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어젯밤 11시에 숨을 거뒀다. 박스를 뜯자 안에서 작은 유골함이 나왔다.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안엔 짧은 편지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민수야, 이건 내 형이다. 내가 평생 숨겼던.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민수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아버지는 죽기 전날 이 택배를 보냈다. 발송 시각 오늘 새벽 4시. 아버지가 숨진 건 어젯밤 11시. 이게 말이 돼? 동생 민지가 물었다. 택배 기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예약 발송이었나 보죠. 요즘 그런 서비스 많아요. 민수는 유골함을 들었다. 작고 낡았다. 이름표도 없었다. 형?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한테 형이 있었다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든 편지를 다시 펼쳤다. 민수야, 미안하다. 이 애는 내가 태어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너희 엄마도 모른다.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는 63세의 여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엄마. 민수가 불렀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뭐냐? 민수는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아빠가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편지를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냐? 저도 모르겠어요. 택배로 왔어요. 유골함이랑 같이. 어머니는 편지를 구겨버렸다. 헛소리다. 엄마,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아빠 이름으로 된 닥쳐.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민지가 다가왔다. 엄마, 이거 봐요. 유골함에 날짜 새겨져 있어요. 1987년 3월 12일. 민수가 태어나기 5년 전이었다. 민수는 편지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주소는 경기도 어느 소도시의 낡은 주택이었다. 소유자란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전 소유자란. 박은희. 민지가 그 이름을 읽었다. 누구야, 이 사람? 민수는 몰랐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엄마 이름은 한수진인데.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를 검색했다. 오래된 단독주택? 지금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가볼까? 민지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집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녹슨 대문, 깨진 유리창,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흔적. 민수와 민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실엔 먼지만 쌓여 있었다. 가구는 없었다. 벽엔 낡은 액자 하나. 사진 속엔 젊은 여자와 아기가 있었다. 이 사람 민지가 액자를 들었다. 박은희일까? 민수는 사진 속 여자를 봤다. 낯설었다. 하지만 아기를 안고 웃는 그 얼굴엔 어떤 온기가 남아 있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태준아, 우리 잘 살자. 1986년 가을. 민수의 심장이 뛰었다. 아버지의 이름. 태준. 형이 이 집에 살았던 거야. 민지가 말했다. 집 옆에 작은 슈퍼가 있었다. 민수는 들어가서 물었다. 혹시 이 집에 살던 사람들 아세요? 주인 할머니는 민수를 봤다. 왜 물어? 제 아버지 집이었던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한참 민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희 씨 말이지. 애 하나 데리고 살았어. 남편은 가끔 왔다 갔다 했고. 애요? 응. 어린 남자애. 몸이 약했어. 자주 아팠지. 민수는 숨을 삼켰다. 그 애가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죽었어. 5살 때. 병원도 못 가고. 왜요? 돈이 없었지. 그 남편 한 달에 한 번씩 왔는데 돈을 안 줬어. 은희 씨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했지. 민수의 주먹이 쥐어졌다. 민수는 동네 보건소를 찾았다. 1987년 사망 기록 찾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오래된 파일을 뒤졌다. 김태민. 1982년생. 1987년 3월 12일 사망. 사인은 폐렴. 민수는 그 이름을 적었다. 김태민. 아버지 성을 물려받은 형. 보호자는요? 박은희. 어머니로 등록돼 있네요. 아버지는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기록 없어요. 미혼모였나 봐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는 그 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끔 찾아가는 남자였을 뿐. 박은희 씨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애 죽고 나서 이사 간 것 같던데. 민수는 보건소를 나왔다. 민지가 물었다. 이제 뭐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박은희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다. 조문객들이 돌아봤다.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른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 사람이랑 애를 낳았잖아요.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 뭐라고요? 알았으면 이혼했겠지. 근데 난 몰랐어. 내 아빠가 숨겼으니까.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뭐하러 파헤치냐? 죽은 사람도 편히 못 가게. 형은요? 형은 어떡하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틀 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유언장 공개합니다. 민수와 민지 그리고 어머니가 앉았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다. 고인 김태준은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주택과 예금의 70%는 배우자 한수진에게, 나머지 30%는 변호사가 멈췄다. 김태민에게. 방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입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김태민은 죽었어. 35년 전에.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태민의 몫은 그의 어머니 박은희에게 전달할 것. 민수는 숨을 멈췄다. 민수는 박은희를 찾기 시작했다. 주민등록, 전화번호부, 병원 기록. 흔적은 끊겨 있었다. 일주일 후 작은 단서를 찾았다. 요양병원 입원 기록. 박은희 67세. 치매 3기.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다. 민지가 따라왔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305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여자가 보였다. 마르고 작은 몸. 허연 머리.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박은혜 씨? 민수가 불렀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텅 빈 눈.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김태준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준이? 박은희는 민수를 봤다. 태준이 왔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진 돌아가셨어요. 여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 그럼 태민이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민이도 보러 와야 하는데.
박은희가 중얼거렸다. 우리의 얼굴 보고 싶어. 민지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유골함 사진을 꺼냈다. 이거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박은희는 사진을 보더니 손을 뻗었다. 태민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간호사가 들어왔다.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는 길에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를 마주했다. 엄마, 박은희 씨 찾았어요. 어머니는 표정이 없었다. 그래서 상속 받을 수 있대요. 아빠 유언대로.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30%나 떼가겠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치매예요. 요양병원에 계세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우리가 다 가지면 되겠네. 민수는 어머니를 봤다. 차가운 눈빛.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그 여자가 뭔데? 남의 남편 빼앗아 가서 애까지 낳고. 형은요? 형은 죄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돌아섰다. 이미 죽었어. 죽은 애한테 무슨 돈이 필요해.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민지가 민수를 찾아왔다. 오빠, 나 결정했어. 뭘? 내 목. 박은혜 씨한테 줄래? 민수는 동생을 봤다. 민지는 단단한 얼굴이었다. 엄마한테 혼나. 상관없어. 나 이미 독립했잖아. 민지는 유골함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 애는 아무 잘못 없어. 태어난 것도 죽은 것도 다 어른들 때문이야. 민수는 한참 동생을 바라봤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둘이 포기하면 돼. 엄마 목만 남기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남매는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 상속 포기 서류를 본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너희 미쳤어? 엄마 몫은 그대로예요. 우리 목만 포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 돈인데. 민수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우리 돈 아니에요. 아빠 돈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형한테 주고 싶어 했어요. 형? 내가 본 적도 없는 애한테? 그래도 형이에요. 어머니는 민수의 뺨을 쳤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민수는 뺨을 감싸 쥐고 어머니를 봤다. 엄마, 아빠가 왜 이런 유언 남겼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평생 미안했던 거예요. 형한테, 박은혜 씨한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나가. 민수와 민지는 집을 나왔다. 민수는 박은희의 통장을 만들어줬다. 상속금이 입금됐다. 3천만 원. 민수와 민지의 목까지 합쳐진 돈이었다. 이걸로 치료비 내시면 돼요. 민수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도 없으신 분인데 고맙습니다. 민수는 박은희의 병실로 들어갔다. 여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박은희 씨.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민수는 웃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태민이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우리 애 착해요. 아프지만 안 울어요. 민수는 눈물을 참았다. 네, 착한 애였대요. 박은희는 다시 창밖을 봤다. 곧 올 거예요. 우리 태민이. 민수는 유골함을 들고 아버지 산소로 향했다. 민지가 옆에 있었다. 산소 옆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여기 묻어줄까? 민지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구덩이를 팠다. 유골함을 내려놓고 흙을 덮었다. 민지가 작은 비석을 세웠다. 김태민.
1982만 1987. 형?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형, 이제라도 아빠 곁에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민수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물었다. 오빠, 후회 안 해? 뭘? 돈 포기한 거.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한 달 후, 어머니가 민수를 불렀다. 너 요즘 어디 사냐? 자취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밥은 먹냐? 먹어요. 또 침묵. 민수는 일어서려 했다. 엄마, 용건 없으시면 앉아. 민수는 다시 앉았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박은이 어떻게 지내냐? 민수는 놀라서 어머니를 봤다. 괜찮으세요? 치료받고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수는 집을 나섰다. 문 앞에서 민지와 마주쳤다. 엄마가 물어봤어? 응. 뭐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궁금했나 봐. 민지는 웃었다. 변하려나 봐. 어느 날 민수에게 편지가 왔다. 발신인은 요양병원이었다. 박은희가 쓴 편지였다. 민수 씨, 고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도 마음은 기억해요. 태민이 오빠가 있다는 게 고마워요.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준 씨한테 전해주세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태민이가 행복했다고. 민수는 편지를 접었다. 아버지 산소에 갈 때 가져가기로 했다. 아버지 49제 날. 민수와 민지, 어머니가 절에 모였다. 스님이 독경을 했다. 의식이 끝나고 스님이 물었다.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민수는 일어났다. 아버지, 형 만났어요. 편히 계세요. 어머니가 민수를 봤다. 민지도 일어났다. 아빠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고생했어요. 그게 전부였다. 절을 나서는 길 어머니가 민수를 불렀다. 나도 한번 가볼까? 어디요? 그 여자. 박은희. 민수는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냥 얼굴이나 보자. 일주일 후 민수는 어머니를 데리고 요양병원에 갔다. 305호실 문 앞. 어머니는 문을 열지 못했다. 엄마 안 들어가실 거예요? 잠깐만. 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박은희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봤다. 작고 마른 몸, 허연 머리, 텅 빈 눈. 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박은희 씨? 박은희가 고개를 돌렸다. 두 여자가 마주봤다. 누구세요? 박은희가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은희는 다시 창밖을 봤다. 태민이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원을 나온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차 안. 민수가 운전하고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엄마.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알았어. 네, 알고 있었어. 그 여자 존재. 민수는 차를 세웠다. 뭐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어. 내 아빠한테 여자가 있다는 거.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결혼했어. 나는 내 아빠가 좋았으니까. 그 여자 버리고 나한테 오면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 근데 버리지 않더라. 결혼하고도 그 집에 가더라. 돈도 갖다 주고. 어머니는 울었다. 그래서 임신했어. 너를. 그럼 내 아빠가 정신 차릴 줄 알았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그 애가 죽었어. 그제야 내 아빠가 집에 왔어. 그게 내 아빠의 벌이었어. 어머니가 말했다. 평생 그 애를 잊지 못하고 살았어. 내 옆에 있으면서도. 민수는 핸들을 쥐었다. 엄마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웠지. 그 여자도, 그 애도, 내 아빠도. 어머니는 민수를 봤다. 근데 너 낳고 나서 생각했어. 이 애도 죄 없는데. 그 애처럼. 민수는 눈물을 참았다. 엄마 미안하다. 내 형한테도, 너한테도. 차 안은 조용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말했다. 다음엔 나도 같이 갈게. 박은희 씨한테. 왜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민수는 어머니, 민지와 함께 요양병원에 갔다. 어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305실. 박은희는 이번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박은희 곁에 앉았다. 박은희 씨. 박은희가 눈을 떴다. 누구세요? 어머니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김태준 아내예요. 박은희는 잠시 어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미안해요. 늦었지만. 박은희는 웃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태민이 잘 키웠죠? 박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요. 알아요. 두 여자는 손을 잡았다. 민수와 민지는 복도로 나왔다. 창밖엔 봄이 오고 있었다. 어느 주말 민수는 형의 산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어머니도 함께였다. 어머니는 작은 비석 앞에 섰다. 김태민.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이모가. 민수는 뒤에서 지켜봤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동생들 잘 키웠어. 내가 못 큰 만큼. 바람이 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제 편히 쉬렴. 내려오는 길 어머니가 말했다. 다음엔 박은희 씨도 데려올까? 여기요? 응. 아들 보고 싶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흘렀다. 박은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요양병원 생활은 안정됐다. 민수는 매달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도 가끔 함께 갔다. 박은희는 여전히 민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웃었다. 어느 날 박은희가 민수에게 물었다. 태민이 아빠세요? 민수는 웃었다. 아니요. 동생이에요. 아, 동생. 박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착하네요. 우리 태민이도 착했어요. 알아요. 들었어요. 박은희는 다시 창밖을 봤다. 민수는 그 옆에 앉았다. 한참 후 박은희가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었다. 민수는 가끔 그 택배를 생각했다. 아버지가 죽기 전날 보낸 검은 박스, 그 안에 유골함과 편지. 아버지는 왜 그걸 보냈을까? 평생 숨기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민지가 말했다. 아빠 나름대로 용기였던 것 같아. 용기? 응. 비겁하게 살았으니까 마지막엔 솔직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다. 비겁했고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엔 최소한의 책임을 졌다. 형에게, 박은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민수는 형의 산소 앞에 섰다. 형, 아빠 용서해줘요. 바람이 대답했다. 요양병원 창가. 박은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젠 민수와 민지, 그리고 어머니까지 함께 찾아온다. 박은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매번 웃는다. 가족이세요? 어머니가 대답한다. 네.
가족이에요. 박은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네요. 가족. 창밖엔 또 봄이 오고 있다. 민수는 형의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아기 때 사진. 보건소에서 찾은 것이다. 박은희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쁘네요. 네. 이뻐요. 누구예요? 민수는 웃었다. 형이에요. 박은희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랑해요.